경비 따위가 뭘 안다고? 전문가 불러. 새벽 5시 반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두식의 눈이 떠집니다. 6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하고 있는 두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찬 새벽 공기가 좁은 원룸 안으로 스며들면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낡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마친 후 두식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보리차를 우려냅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고 김밥 한 줄과 바나나 하나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집을 나섭니다. 서울 외곽 노원구에 위치한 청솔 아파트는 지어진 지 23년이 된 오래된 단지입니다. 총 15개 동에 812세대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두식은 벌써 7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실까지 걸어가는 3분. 남짓한 시간 동안 두식은 습관적으로 단지 곳곳을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어제 내린 비 때문에 1동 앞 화단에 물이 고여 있고 5동 앞 가로등이 불규칙하게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또 6동 주차장 쪽 맨홀 뚜껑이 살짝 들려 있어서 위험해 보입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두식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흑색 볼펜으로 정성스럽게 CCTV 7번 채널 점검 필요, 가로등, 5동 앞 형광등 교체 요청, 화단, 배수로 막힘 확인, 6동 맨홀 뚜껑 정비 같은 내용들을 빼곡히 적어 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이지만 두식에게는 모든 게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두식의 머릿속에는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는 이른 출근길 주민들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두식은 경비실 앞 공간을 깨끗이 정리하고 어제 밤사이 도착한 택배들을 동별로 분류해서 정리해 놓습니다. 간혹 잘못 배송된 택배나 우편물이 있으면 두식은 주소를 꼼꼼히 대조해서 정확한 수령인을 찾아냅니다. 심지어 다른 아파트로 잘못 온 것들은 직접 해당 단지까지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7시부터는 본격적인 출근 러시가 시작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들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외부 방문자들의 출입을 체크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식은 각 세대별 차량 정보와 주민들의 출근 패턴까지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 동 3층에 사는 김현숙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 30년 넘게 교편을 잡고 있는 김 선생님은 단지에서 몇 안 되는 두식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항상 정중한 말투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명절 때마다 작은 선물도 챙겨줍니다.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늘 비 온다니까 우산 챙기셨습니까? 두식도 살짝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받습니다. 김 선생님과의 짧은 대화가 두식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이 김 선생님처럼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두식을 그냥 시설물 중 하나처럼 취급합니다.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몇몇 주민들은 두식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수군거립니다. 저 영감은 그냥 나이 먹고 경비실에 앉아서 월급이나 받아가는 거지. 뭘 알겠어. 맨날 뭔가 공책에 적고 있던데 혹시 딴짓 하는 거 아니야? 글씨나 제대로 아는지 모르겠네. 요즘 경비원들 수준이 그래. 제대로 된 사람은 이런 일 안 하지. 이런 말들이 두식의 귓가를 스치지만 두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상처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대가 되면 두식만의 특별한 취미 시간이 시작됩니다.
경비실 한쪽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두꺼운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낡은 대학 노트 같지만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는 아파트 전체의 전기 배선도가 마치 전문 설계도면처럼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각 동별 전력 분배, 변전소와의 연결 구조, 심지어 각 세대별 전력 사용량 패턴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복잡한 전기 공식들과 함께 효율성 개선 방안들이 수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패턴과 심리 상태까지 세심하게 관찰한 기록들입니다. 3동 5층 박영미 시댁 마이너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경 발코니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 목소리 톤으로 보아 시어머니와 갈등 상황 지속. 7동 2층 최준호 시댁 마이너스 새벽 2시마다 화장실 불 켜짐, 당뇨 약물 복용으로 인한 야간뇨 증상 추정. 9동 8층 이민수 시댁 마이너스 최근 3주간 출근 시간 불규칙, 직장 내 문제 발생 가능성. 사람들이 보면 기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기록들이지만 두식에게는 소중한 관찰 일기입니다. 사람들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면 아파트는 다시 한번 붐빕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향합니다. 두식은 이 시간을 유독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과 목소리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8동에 사는 대학생 지훈이가 책가방을 메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두식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공가대학 2학년인 지훈이는 가끔 두식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몇 안 되는 젊은이 중 한 명입니다. 밤이 되어 야간 근무자 박 씨가 오면 두식의 하루 일과는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두식만의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두식은 작은 책상에 앉아서 오늘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들 사이사이에 오늘 지훈이가 미분적 분학 교재를 들고 있었다. 박 회계사 부인이 요즘 표정이 좋지 않다. 12동 엘리베이터. 소음이 평소보다 크다 같은 소소한 기록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한 경비원일 뿐이지만 두식의 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고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아직 아무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4월 중순의 어느 화요일, 청솔 아파트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었다는 소식이 경비실까지 전해집니다. 기존 회장이었던 김 회장님은 연세가 많아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게 되었고 새로 당선된 사람은 11동에 이사 온 지 1년밖에 안 된 박상무라는 인물입니다. 박상무는 48살로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한 후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항상 정장 차림으로 다니는 그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위압감을 풍깁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관리직을 맡으며 부하 직원들을 통제해온 습관 때문인지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 권위적인 면모가 묻어납니다. 새 회장 취임 첫 주 박상무는 아파트 전체를 점검하겠다며 경비실을 찾아옵니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그는 두식을 위아래로 훑어본 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여기가 경비실이군요. 좀 어수선하네. 김두식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지만 박상무는 대답도 하지 않고 경비실 안을 둘러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업무일지를 함부로 뒤적이더니 혀를 차며 말합니다. 글씨체가 엉망이네. 이게 뭐라고 쓴 건지 알아볼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노트는 뭡니까? 박상무의 시선이 두식이 평소 메모하던 작은 공책에 머뭅니다. 두식이 재빨리 공책을 서랍 안으로 밀어넣으려 하자 박상무가 더욱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냅니다. 경비원이 근무 시간에 딴짓하는 건 아니겠지요? 앞으로는 좀 더 단정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방적인 지적에도 두식은 참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박상무라는 인물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성향, 타인에 대한 존중 부족,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 같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됩니다. 다음 날부터 박상무의 간섭은 더욱 심해집니다. 아침마다 경비실을 들러서는 이런저런 지적을 늘어놓습니다. 택배 정리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거나 방문자 출입 관리가 허술하다거나 심지어 두식의 복장까지 트집을 잡습니다. 두식 씨 셔츠 깃이 더러워져 있네요. 경비원도 아파트의 얼굴인데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말투도 좀 더 정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사실 두식은 항상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주민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에게는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 보입니다. 특히 두식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지.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고집도 세고. 하지만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곳이니까 제 방식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런 모욕적인 발언들이 계속되자 다른 경비원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야간 근무를 담당하는 박 씨는 두식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두식 형님, 새 회장님이 좀 까다로우시네요. 괜히 건드리지 말고 적당히 맞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갑자기 아파트 CCTV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총 24대의 카메라 중 8대가 동시에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 주변의 중요한 위치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먹통이 되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집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즉시 CCTV 전문 업체에 연락을 취하지만 주말이라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월요일이 되어서야 기술자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박상무가 경비실로 급하게 찾아옵니다. 평소보다도 더 험악한 표정으로 두식을 노려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두식 씨, CCTV가 고장 났다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머리 좀 써서 고쳐보세요. 이런 것도 못하면 뭘 합니까? 저는 CCTV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럼 경비원 월급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기계 하나 못 다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상무의 모욕적인 말에 두식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려는 순간 마침 지나가던 대학생 지훈이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식이 조용히 CCTV 제어반 앞으로 다가가더니 몇 분간 배선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을 푸는 사람처럼 집중된 표정으로 회로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두식의 머릿속에서는 전기 배선의 구조가 3차원 이미지로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각 카메라별 전원 공급 경로, 신호 전송 라인, 그리고 중앙 제어 시스템과의 연결 구조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파악됩니다. 7년간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관찰하고 기록해온 모든 정보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합쳐집니다. 여기 배선에 문제가 있네요. 두식이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그의 손끝이 정확하게 문제 지점을 찾아냅니다. 접촉 불량으로 인한 전원 공급 차단이었습니다. 두식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선을 재정비하고
몇 가지 간단한 조치를 취합니다. 놀랍게도 먹통이었던 CCTV들이 하나둘씩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15분 만에 모든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복구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지훈이 놀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경비 아저씨, 혹시 전에 전기 관련 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공대 출신이신가요? 지훈의 질문에 두식은 당황합니다.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감춰온 자신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상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그냥 운이 좋았나 보네요. 두식이 겸손하게 대답하지만 지훈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은 여전히 두식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박상무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두식을 둘러싼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평온했던 그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CCTV 수리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자 청솔 아파트 안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지훈이가 같은과 친구들에게 무심코 한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되게 신기해. CCTV 고장을 딱 보고 바로 고치시더라고. 진짜?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아니야, 뭔가 달랐어. 마치 회로도를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 같았다니까. 이런 이야기가 지훈의 엄마인 구동 8층 이영미 씨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이영미 씨는 아파트에서 소문 전파력이 뛰어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마트에서 다른 주민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경비 아저씨가 옛날에 과학자였을 수도 있대요. 전기 관련해서는 전문가 수준이라니까요. 에이, 설마요. 진짜 그런 사람이면 경비원 일을 하겠어요? 하지만 호기심 많은 주민들은 점점 두식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경비 아저씨가 사실 천재였다더라는 소문이 재미있는 가십거리로 퍼져나갑니다. 한편 박상무는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두식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천재,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경비원이 천재면 나는 대통령이겠네요.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았던 거죠.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신기한 일이 있어도 과장해서 떠들어대니까. 그래도 CCTV는 확실히 고쳤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접촉 불량 정도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별것 아닌 일로 호들갑을 떨지 말아요. 하지만 박상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식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져갑니다. 특히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던 3층 박민정 씨가 30분 넘게 갇혀 있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회사에 연락을 했지만 기사가 오기까지 1시간은 더 걸린다는 답변입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박민정 씨도 공황 상태에 빠지자 아파트는 비상사태가 됩니다. 이때 누군가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두식은 처음에는 망설입니다. 엘리베이터는 CCTV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이고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주민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두식은 엘리베이터 제어반을 살펴봅니다. 복잡한 회로도와 각종 센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또다시 3차원적인 구조 분석이 시작됩니다. 모터의 작동 원리, 안전장치의 메커니즘, 각 층별 센서의 신호 체계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파악됩니다.
문제는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도어 센서의 오작동이었습니다. 센서가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고 잘못 인식해서 안전장치가 작동한 것입니다. 두식은 신중하게 해당 센서를 점검하고 임시로 우회 회로를 구성합니다. 지금 수동으로 3층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일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두식의 정확한 조작으로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3층에 도착하고 박민정 씨와 아이가 무사히 구조됩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가운데 박민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두식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다 하실 줄 아세요? 이 사건을 계기로 두식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지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두식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면 경비실에 들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저씨, 저 공대에서 전기전자공학 배우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복소수를 이용한 교류회로 해석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두식은 당황하면서도 지훈의 진지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조심스럽게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이 지훈에게는 교수보다도 이해하기 쉽게 다가옵니다. 와, 이렇게 설명하니까 완전 이해됐어요.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박상무의 심기는 점점 불편해집니다.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무소보다 두식을 먼저 찾는 경향이 생기자 위기감이 더욱 커집니다. 어느 날 저녁 박상무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회의를 합니다. 요즘 김두식 씨가 자기 본분을 벗어난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경비원은 경비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시설을 함부로 만지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전기시설을 만지는 건 불법일 수도 있어요.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전문 업체만 부르도록 해야겠습니다. 박상무는 이미 두식을 견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며칠 후 아파트 전체에 대규모 전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압기 과부하로 인해 여러 동에서 동시에 정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라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합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고 어르신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합니다. 한전에서는 복구까지 최소 서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주민들의 시선이 두식에게 향합니다. 경비 아저씨, 이번에도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두식은 깊게 고민합니다. 이번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파트 전체의 전력 시스템을 다뤄야 하는 대규모 작업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그냥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훈이 아저씨를 믿어봐요라고 말하는 순간 두식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도전 정신이 깨어납니다. 그날 밤 두식은 자신도 모르게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저녁 8시 청솔 아파트는 혼란에 빠집니다. 15개 동 중 8개 동이 완전히 암흑 속에 잠기고 나머지 동들도 간헐적으로 전력 공급이 끊어집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려 하지만 오래된 장비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전에 신고를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에 정전이 발생해서 복구까지
최소 4~5시간은 걸릴 것이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이때 관리사무소 앞에는 불만을 터뜨리는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특히 노인분들과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공짜로 내는 줄 아세요? 애가 천식이 있어서 공기청정기 안 돌아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박상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주민들을 달래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주민이 제안합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하고 CCTV도 고쳤잖아요. 이 말에 박상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 됩니다. 경비 따위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런 대형 사고는 반드시 전문가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전문가는 언제 와요?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곧 올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전문가는 오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이때 지훈이 경비실로 달려가서 두식을 찾습니다. 아저씨,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할머니가 산소호흡기 써야 하는데. 두식은 지훈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고민에 빠집니다. 변압기 과부하로 인한 정전은 분명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관찰하고 연구해온 아파트 전력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하면 임시 복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작업에 나선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숨겨온 능력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평범한 경비원으로 살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 끝에 두식은 결심을 굳힙니다. 경비실에서 비상용 랜턴을 들고 나와서 주민들 앞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 희망의 기색이 돕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즉시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무자격자가 전기시설을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있자는 겁니까? 지훈이 끼어들자 다른 주민들도 한 목소리로 두식을 지지합니다. 맞아요. 경비 아저씨 한번 믿어보자고요. 지금까지 고친 것들 보니까 실력이 있으신 것 같던데. 전문가는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박상무는 주민들의 여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며 당황합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회장으로서 책임질 수 없어요. 혹시라도 감전사고나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 두식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두식의 진지한 표정에 주민들이 숙연해집니다. 그동안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던 경비원이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안전상 위험하니까. 박상무가 끝까지 반대하자 이영미 씨가 나섭니다. 회장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세요? 어르신들은 계단도 못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자격자가. 그럼 회장님이 뭔가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대안 있었어요?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박상무는 할 말을 잃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압박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두식의 시도를 허락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김두식 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과정을 다른 사람들도 지켜볼 수 있게 해주세요. 두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아파트 지하에 있는 전기실로 향합니다. 주민들과 박상무가 뒤따라옵니다. 전기실에 들어선 두식은 복잡한 배전방과 각종 계측기들을 살펴봅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예리해집니다. 머릿속에서 전력 시스템 전체가 3차원 구조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두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공책을 꺼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그 공책에는 아파트 전체의 전기 배선도와 각종 계산식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삼상 변압기에서 과부하가 발생했네요. 부하 분산을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두식이 공책을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회로도와 수식들을 보고 있던 지훈이 깜짝 놀랍니다. 와, 이게 뭐예요? 완전 전문가 수준인데? 이 정도 계산은 대학원 과정에서나 배우는 건데. 구경하던 다른 주민들도 웅성거립니다. 두식의 공책에 적힌 내용들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상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경비원이 이런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식은 차근차근 문제점을 설명하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과부하된 회로에서 일부 부하를 다른 회로로 분산시키고 임시 우회 회로를 구성해서 안전하게 전력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안전한 방법인가요? 박상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묻자 두식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안전합니다. 이미 여러 번 계산해봤고 위험 요소도 모두 검토했습니다. 두식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전기공학 지식이 있는 지훈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완벽한 분석이었습니다. 드디어 작업이 시작됩니다. 두식은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처럼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전반을 조작합니다. 각종 스위치와 계전기들을 정확한 순서로 조작하며 부하 분산 작업을 진행합니다. 약 40분 후 첫 번째 동에서 전기가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두식은 더욱 집중해서 작업을 계속합니다. 하나둘씩 동들이 복구되면서 아파트 전체가 점점 밝아집니다. 마침내 모든 동의 전력이 복구됩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두식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실 줄 아세요? 완전 전문가시네요. 하지만 박상무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식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두식을 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그냥 경비원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의 숨은 고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력 복구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두식의 명성은 청솔 아파트를 넘어 인근 단지까지 퍼져나갑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분이 완전 천재세요. 정기 박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영미 씨가 마트에서 다른 단지 주민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신기한 듯 몰려듭니다. 두식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면서 그를 찾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박상무의 심기는 날로 불편해집니다. 자신이 회장이 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관심이 두식에게 쏠리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무소보다 두식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박상무는 두식을 제거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해고시키기에는 명분이 부족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만 살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며칠간 고민하던 박상무는 회사 동료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김두식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이력을 조사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두식은 과거 국가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전력 시스템 전문가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여러 논문을 발표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경에 갑자기 연구소를 그만두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납니다. 박상무는 더 깊이 파고들어 당시 상황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정보를 찾아냅니다. 두식이 연구소를 그만둔 이유가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두식이 개발하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서 실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당한 재산 피해가 있었고 이 책임을 두고 연구소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박상무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자신만의 각색을 시작합니다. 사실 그 사고는 두식의 잘못이 아니라 동료의 실수였고 오히려 두식은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이런 세부 사항은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타깃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입니다. 박상무는 마치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 그런데 김두식 씨가 과거에 연구소에서 일했다던데요. 들어보니까 거기서 큰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요? 네, 전력시설 관련 실험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났다던가. 그래서 해고당하고 여기까지 온 거래요. 진짜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위험한 건 아닐까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박상무가 계속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덧붙이자 점점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은 직원들을 통해 주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경비 아저씨가 천재가 아니라 사고뭉치였대요. 그러게요. 천재라면 왜 여기서 경비원을 하고 있겠어요. 아, 그래서 연구소에서 쫓겨나온 거구나. 소문은 점점 과장되고 왜곡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험 사고였던 것이 큰 폭발 사고로 바뀌고 재산 피해도 실제보다 훨씬 크게 와전됩니다. 심지어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거짓 소문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박상무는 이런 소문들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계속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천재가 아니라 사고꾸러기라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내보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고쳐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거죠. 언제 또 사고 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전을 생각해 보세요. 박상무의 지속적인 선동에 몇몇 주민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안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정말 위험한 건가요? 아무래도 전문업체를 부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누군가 경비실 벽에 붉은 스프레이로 사기꾼이라고 낙서를 한 것입니다. 두식이 아침에 출근해서 이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감사 인사에 마음이 열려가던 두식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이 아파트와 주민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기꾼이라. 두식은 벽의 낙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연구소에서 겪었던 배신과 억울함, 그리고 지금까지 숨어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주민들의 시선도 다시 차가워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두식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은 건가? 혹시 우리가 속은 건 아닐까? 아이들한테는 가까이 못 가게 해야겠어. 두식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경비실에서도 주민들과의 접촉을 피하려 하고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박상무는 더욱 노골적으로 두식을 압박합니다. 김두식 씨, 요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전기 관련 일에는 절대 손대지 말아주세요. 혹시나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답변 좀 해주세요.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두식의 기가 꺾인 모습을 본 박상무는 속으로 만족해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두식은 생각에 잠깁니다. 과거 연구소에서 가져온 자료들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 없어 보입니다. 다 소용없구나.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경비원으로만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아저씨, 지훈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문을 연 두식 앞에 서 있는 지훈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가득합니다. 아저씨, 저는 믿어요. 아저씨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훈의 말에 두식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요즘 소문 때문에 힘드시죠? 두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훈이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공대생이라서 아저씨가 하신 일들의 가치를 알아요. 그 복잡한 전력 시스템을 한 번에 파악하고 해결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제 교수님들도 그 정도 실력은 없으실 거예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하자 두식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훈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뭘?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김 선생님도 아저씨를 믿고 계시고 우리 엄마도 그 소문 안 믿어요. 박상무 회장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훈의 말에 두식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젊은이의 맑은 눈빛에서 진실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한테 진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정말 연구소에서 사고를 내셨던 건가요? 오랜 침묵 후 두식이 입을 엽니다. 그래, 사고는 있었다.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었어. 두식은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아픔이 배어 있습니다. 나는 한국전력기술원에서 15년간 일했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개발팀의 팀장이었지. 특히 신재생 에너지와 기존 전력망을 연결하는 기술이 내 전문 분야였어. 지훈은 숨을 죽이며 두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2013년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새로운 전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였어. 성공하면 전국 전력 효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지. 두식의 눈빛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듯 멀어집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어. 기존 전력회사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복잡한 문제들 말이야. 내가 개발한 기술이 성공하면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었거든. 그래서 방해를 받으신 건가요? 처음에는 은밀하게 압력을 넣었지. 연구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팀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낸다거나.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이 기술이 완성되면 우리나라 전력 산업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거든. 두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러던 2014년 3월 최종 실험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 내 직속 부하였던 이 부장이 갑자기 실험 설정을 바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과도한 전압을 인가한 거야. 왜 그런 일을?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외부로부터 돈을 받고 일부러 사고를 내도록 지시받은 거였어. 실험이 실패하면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될 수 있으니까. 두식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결국 실험 중에 과부하로 인한 폭발이 일어났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구실 장비들이 전부 파괴되고 1년간의 연구 성과가 모두 날아갔지. 그럼 아저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프로젝트 책임자는 나였어. 그리고 이 부장은 이미 증거를 인멸하고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지. 심지어 상부에서는 이 기회에 나를 제거하려고 했고, 두식은 쓰라린 표정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을 내가 뒤집어 쓰게 됐어. 안전관리 소홀, 실험 설계 오류, 온갖 누명을 다 썼지. 이 부장은 오히려 내부 고발자 행세를 하면서 승진했고 나는 징계해고 당했어.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했지.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 증거도 없었고 이미 언론에서는 내가 무능한 팀장으로 매도되고 있었거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조용히 물러났지. 지훈의 눈에 분노가 가득 차오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저씨 실력이면 어디서든지. 누가 받아주겠어? 한번 사고를 낸 사람으로 낙인 찍힌 연구원을 말이야. 게다가 나이도 있고 결국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여기서 경비원 일을 하게 된 거지. 두식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지훈이 주먹을 꽉 쥡니다. 박상무 회장이 그런 걸 알고도 거짓말을 퍼뜨린 거네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회사 인맥을 통해서 알아낸 모양이야. 하지만 진실의 절반만 알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각색한 거지. 두식은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냅니다. 연구소 시절의 논문들과 프로젝트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연구소에서 했던 일들이야. 총 20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그중 8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지.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연구자였어. 지훈이 자료들을 넘겨보며 감탄합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최고 수준의 연구자셨네요. 왜 이런 걸 숨기고 계셨어요? 뭔가 드러내봐야 또 상처만 받을 것 같았거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 하지만 아저씨의 지식과 경험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저 같은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귀한 선생님이시고요. 지훈의 간절한 말에 두식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훈아, 정말 내가 가르쳐 주는 게 도움이 될까? 당연하죠. 아저씨한테 배운 것들이 제 평생 재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도 그냥 숨어 있기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실력 있는 분이 이런 거짓 소문 때문에 위축되시면 안 되잖아요. 두식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말들이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래, 이제라도 당당해져야겠구나. 네, 저도 도와드릴게요. 진실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두식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세상과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지훈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 숨어만 살았을 거야. 아저씨가 먼저 용기를 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응원한 것뿐이에요. 그날 밤 두식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잡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만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지훈과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난 어느 일요일, 저녁 전력이 불안정한 청솔 아파트에 또다시 아파트 전체의 전력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압이 불안정해지면서 가전제품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몇몇 동에서는 간헐적으로 정전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전력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노후된 변압기와 배전 시설이 한계에 달하면서 언제든지
대규모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불안한 주민들의 신고 전화가 빗발칩니다. 우리 집 에어컨이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 해요.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괜찮은 건가요? 박상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한전과 전문업체에 연락을 취하지만 일요일 저녁이라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가장 빨라도 내일 오전이 되어야 기술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전압 불안정으로 인해 노인분들의 의료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어댑니다. 심지어 배전반에서는 간헐적으로 스파크가 튀기 시작합니다. 이때 몇몇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두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의 소문들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볼까? 하지만 요즘 소문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선 이런 주민들의 망설임을 지켜본 지훈이 나섭니다. 저는 경비 아저씨를 믿어요. 지금까지 해결해 주신 걸 봤잖아요. 하지만 혹시나 사고라도 나면 지금도 이미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지훈의 말에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특히 김현숙 선생님이 지훈을 지지하고 나섭니다. 맞아요. 지금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야죠. 하지만 박상무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세요? 무자격자가 함부로 건드렸다가 대형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회장님이 뭔가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영미 씨가 날카롭게 묻자 박상무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언제까지요? 내일 오전까지 이 상태로 있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주민들의 분위기가 점점 박상무에게 불리해지자 그는 더욱 강경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과거에 큰 사고를 낸 사람이에요. 연구소에서도 쫓겨난 사람이라고요. 이때 지훈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저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거라고요.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아저씨는 15년간 국가연구소에서 일하신 최고의 전력 시스템 전문가세요. 20편의 논문을 발표하시고 그중 8편이 국제학술지에 실린 분이라고요. 지훈의 말에 주민들이 웅성거립니다. 박상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도 사고는 사고 아니에요? 그 사고도 아저씨 잘못이 아니었어요. 동료가 일부러 실험을 망치려고 한 거였다고요. 지훈이 두식에게서 들은 진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동안 박상무의 말을 믿고 있던 주민들도 의구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배전반에서 큰 스파크가 튀면서 타는 냄새가 납니다.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요. 김현숙 선생님이 다급하게 소리치자 주민들이 두식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경비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부름에 두식이 마침내 나타납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두식의 말에 박상무가 마지막으로 저항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제가 회장으로서 책임질 수 없어요. 이때 주민들이 일제히 나섭니다. 우리가 책임질게요. 회장님이 반대하시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세요. 지금 경비 아저씨가 아니면 우리 모두 위험해져요. 주민들의 단합된 목소리에 박상무는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김현숙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박상무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모두 경비 아저씨를 믿기로 했어요. 결국 박상무는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사고 나면 책임 안 져요. 절대 안 져. 두식은 주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전기실로 내려가서 복잡한 배전 시설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빛이 과거 연구소에서 일할 때처럼 예리해집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노후된 변압기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해 내부 절연체가 손상된 것입니다. 자칫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두식은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을 시작합니다. 부하 분산, 우회 회로 구성, 안전장치 설정 등 모든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수준의 고난도 작업이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겠군. 완전히 새로운 회로를 구성해야겠어. 두식은 비상용 장비들을 활용해서 임시 배전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복잡한 작업이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집중적인 작업 끝에 드디어 전력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불안정했던 전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각동의 전력 공급도 원활해집니다.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칩니다. 우와, 정말 대단해요. 완전 천재시네요. 박상무는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두식을 깎아내릴 근거도 명분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청솔 아파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두식은 더 이상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주민들 모두가 존경하는 어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며칠 후 박상무는 결국 회장직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불신임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식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면서 그를 보는 주민들의 시선에는 경외감마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두식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박상무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이 지나자 청솔 아파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두식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의지하고 존경하는 어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이 두식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두식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두식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그의 학식과 경험은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경비실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두식 혼자 외롭게 앉아있던 공간이 이제는 주민들이 드나드는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두식에게 숙제를 물어보러 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사님,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전기는 왜와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두식은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에 정성스럽게 답해줍니다. 복잡한 과학 원리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의 능력은 타고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기라는 건 말이야,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단다. 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전류이고, 두식의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해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개념도 두식의 손을 거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학부모들은 더욱 감탄합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과학에 완전 흥미를 갖게 됐어요.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학교 선생님 말보다도 더 잘 이해하더라고요. 김현숙 선생님은 아예 두식에게 정식으로 부탁을 합니다. 박사님, 혹시 우리 아파트 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과학 수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수업료도 드릴게요.
하지만 두식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세요. 두식의 이런 무욕한 모습에 주민들은 더욱 감동합니다.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이제 두식의 가장 열성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경비실로 달려와서 각종 공학 문제들을 상의합니다. 박사님, 이번 학기에 전자회로 설계 수업을 듣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두식은 지훈의 교재를 보더니 칠판에 회로도를 그려가며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대학 교수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완전 이해됐어요. 교수님보다 훨씬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내 교수님도 훌륭한 분일 거다. 두식의 겸손한 모습에 지우는 더욱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며칠 후 지역 대학에서 두식의 소문을 듣고 연락이 옵니다. 전기공학과 교수가 직접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저희 대학에서 강의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분의 강의를 학생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식은 사양합니다. 고맙지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여기 주민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교수는 아쉬워하면서도 두식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물러갑니다. 한편 새로운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는 김현숙 선생님이 선출됩니다. 주민들의 만장일치 추천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첫 번째 결정은 두식을 아파트의 기술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우리 아파트의 모든 기술적 문제는 박사님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 도움을 드리는 정도면 됩니다. 두식의 겸양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를 아파트의 정신적 지주로 여기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자 두식의 일상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경비실은 이제 아이들의 공부방이자 주민들의 상담소 역할을 합니다. 전기 문제는 물론이고 각종 생활 고민까지 두식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박사님, 우리 애가 대학에서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과가 좋을까요? 요즘 신재생 에너지 쪽이 전망이 좋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두식은 이런 질문들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답해줍니다. 그의 조언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만족해하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어느 날 저녁 두식은 경비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를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 주민들이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었구나. 단지 늦게 피어난 꽃이었을 뿐이야. 과거 연구소에서의 화려한 경력도 좋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존경받으며 자신의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훈이 대학에서 돌아와 경비실 문을 두드립니다. 박사님, 오늘 시험 결과 나왔어요. 전자회로 설계에서 A 받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박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지훈의 환한 웃음을 보며 두식도 미소를 짓습니다. 젊은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찬 일입니다. 그날 밤 두식은 오랜만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했다. 전기의 원리, 태양광 발전, 미래의 에너지. 이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볼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새삼 깨닫게 된다. 과거에는 논문을 쓰고 상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는 것이 더 큰 의미라는 걸 안다. 내 지식이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모습이 아닐까? 창밖으로는 아파트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두식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뢰와 존경이 두식에게는 그 어떤 상이나 명예보다도 소중합니다. 두식은 내일도 아이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주민들의 고민을 함께 나눌 생각에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자신만의 천재성을 이제 세상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전문가란 자신의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두식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과 함께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두식처럼 우리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